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이어줄 수 있는데요. 오늘 이어줄 수 있는 그 주제 아주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좀 색다르게 제가 퀴즈 하나를 내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 설명 듣고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힌트 나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 음악 익숙하시죠? 네, 좀 미스테리한 느낌입니다. 이게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 뭘까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요. 살면서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람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뭘까요? 이걸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버리다라는 동사를 붙이는 이것 뭔지 바로 이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독특한 주제로 남북을 이어주는 분입니다. 북한에서 다양한 이것들을 생산하면 이걸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요.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 너무 분위기를 미스테리하게 잡았는데요. 네네. 사실 교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순간 정말 미스테리했습니다. 아니 이걸 통해서 북한과 남한을 이어주고 이해할 수 있다고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쓰레기를 수집하는 학자, 자칭 통일 덕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쓰레기 교수 이렇게 별명이 붙어 교수님은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북한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쓰레기 교수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 저는 자칭 통일 덕후라고 늘 부릅니다. 그래서 뭐 교수라는 직함보다는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이름이 통생통사입니다. 네, 명함을 제가 살짝 네. 우리 저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통생통사, 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맞아요.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나, 쓰레기를 연구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아쉬움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북한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유롭게 오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현장 연구, 북한의 지역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주로 그동안에는 북중 국경이나 네. 또 러시아, 아, 중국 이런 곳에 가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들을 가서, 맞아요. 네, 가서 사진을 찍거나 또는 뭐 현장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거나 했는데 네, 국내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 네, 유일하게 접경 지역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디를 가야 북한을 볼 수 있을까 네네. 고민하다가 서해 5도를 발견하게 됐죠. 네. 혹시 서해 5도 어딘지 아세요? 백령도, 연평도, 네. 뭐 대청도, 소청도. 소청도 네. 맞아요. 네, 그 연평도를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럼 5개, 5개. 서해도. 사실은 음. 위도상으로는 38도 위에 위에 있죠. 예. 네, NLL로 맞아요. 늘 남북이 충돌과 긴장을 겪은 그곳입니다. 네. 역시 교수님이어서 제가 진행자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사실은 북한에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곳 접경적을 갔는데 거기서 그럼 쓰레기를 발견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여기에 있지라고 궁금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동안에 중국이나 또 해외에 이제 다니면서 네. 북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어요. 아, 거기 이제 교류도 조금 있으니까. 맞아요. 예, 보따리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북한 박물관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칭 국내에서는 제가 북한 물건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부합니다.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예를 들면 북한 담배를 제가 200종류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많은 담배 거죠. 애호가 분들은 정말 저기 하나만 한 개 피만 주십시오 이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북한 쓰레기 포장지를 봤을 때 낯설지가 않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그게 북한 것인지도 잘 몰랐겠지만 그렇죠. 저는 보는 순간 이게 북한 제품인데 왜 여기에 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 첫 번째로 주운 장소가 바로 백령도였습니다. 그랬군요. 바다 가까우니까 바다로. 거의 한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백령도에서 줍고 여기에 있다면
그 서해안의 연평도는 더 가깝습니다. 네. 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해 5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쓰레기를 찾게 됐고 그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네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책 이후에 서해안이 있다면 네. 동해안도. 네. 그래서 네. 동해안 내 눈으로 쓰레기를 찾고 계신 교수님. 맞아요. 그래서 동해안에 가서 또 쓰레기를 주어서 지금 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동해안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이제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전문가이시고 또 정치학 박사시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보이는데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분 오셔서 쓰레기도 주워주시고 연구를 하니까 또 남북 관계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정말 일석이조네요. 네. 그 좀 감성적으로 얘기하자면 병 속의 편지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뭔가 물에서 떠내려온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 쓰레기를 보면 뭐가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많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쓰레기는 누군가가 쓰고 버린 생활의 거고, 흔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민족의 또 반쪽 조국인 네. 북한 사람들이 쓰고 버린 거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 삶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북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그러니까요.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제품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이것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북한 쓰레기는 한국에 없는 게 있다. 네. 뭔가요? 북한 쓰레기는 반드시 이게 있다. 네. 북한 포장지에는 네. 바로 국규라는 단어입니다. 국규. 네. 그럼 뭔가 국가의 규정, 규격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정답입니다. 예. 네. 너무 짜고 치는 방송. 네, 아니 너무 알겠습니다. 잘하시니까요. 네. 규격, 네, 뭐 규정 이런 거. 국가 네. 규격을 줄여서 국규가 있는데 네. 북한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국규가 있습니다. 법이군요, 그 나라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규에는 그 생산된 연도라기보다는 이 상품을 규격으로 제정한 날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규 뭐 2023이면 네. 2023년에 이 제품의 규격을 정했다. 제품의 포장지가 주로 이제 쓰레기로 오는 건데 그건 흔히 말해서 좀 자본적인 겁니다. 네. 예, 생산, 유통, 소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그 나라의 경제도 알 수 있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인데 일단 생산 공장이 표시가 되니까요. 네. 지역도 나오고 이 제품이 어떤 지역 공장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준 곳은 서해안이죠. 네네. 그런데 송도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발견돼요. 송도원 공장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원, 네. 소나무 많은 곳인가요? 맞아요. 강원도 원산. 원산이면 동해안 쪽이잖아요. 동해안이죠. 그래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제품이 서해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유통이 있다.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쓰레기 보이시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생산지랑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네. 북한 포장지를 제가 주었을 때 그냥 하얀색 비닐봉지에 네네. 검은색 글자로 즉석국수 이렇게만 되어 있었다면 네. 제가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줍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호기심을 자극한 변화가 있었군요. 변화라기보단 특이한 점이 즉석국수 종류로 주운 포장지만 30종류가 넘어요. 많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포장지마다 새겨지는 디자인이 다르고 네. 또 북한에서는 산업 미술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네, 산업 디자인. 그래서 그 산업 미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서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심지어는 캐릭터까지 들어가죠. 캐릭터요? 네. 저희가 이제 포켓 땡빵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네네. 비슷한 캐릭터가 있단 말인가요? 북한의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아시죠? 영리한 너구리. 예. 그 캐릭터가 그대로 들어가요. 과자 포장지에. 이거에 정말 사회체제가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충격적인 게 거기서 유통되는 컨텐츠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네. 그 캐릭터가 사용된 상품 이쯤 되면 그냥 자본주의 체제로 같이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상품의 포장지를 보면서 취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일본 캐릭터 가운데 헬로 땡이죠. 키땡 있죠. 키땡. 예. 네.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아주 연세가 많은 할머니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헬로키땡 그 네. 캐릭터와 똑같이 카피한 제품이 있어요. 북한 상품 중에. 그런가요? 근데 그게 사탕이에요. 사탕. 네, 사탕인데 그게 제목이 정확하게 읽어내면 네. 딸기향 크림 속 사탕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친절하게. 그러면 딸기 향이 들어간 네. 크림이 속은 네. 이제 만두 속이니까 네네. 그것처럼 딸기향 크림이 들어간 사탕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거기 포장지에 보면 헬로키땡 같은 캐릭터가 딱 있어요.
예.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헬로키티는 눈이 검은색이잖아요. 네네. 북한 사탕의 캐릭터는 눈이 네. 빨간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딸기 향이니까. 네. 아이고 예. 굉장히 멜론 향이었으면 초록 눈이었을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 실제로 메론 북한에서는 이제 망고라는 네네. 표현도 쓰는데 뭐 그 망고 주스를 보면 망고 모양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뚜껑을 네. 그 망고 잎을 따는 형태로 제작이 돼 있어요. 디자인과 브랜드가 네.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국가가 다 계획하고 있어. 뭐 개인의 소유보다는 다 공적 소유야.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교수님. 그게 제일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북한의 기업 자율 책임제라는 단어를 기업 자율 자율 책임제요. 책임제. 네. 왜냐하면 뭐 북한의 지금 그 배급 체제가 사실 네. 거의 붕괴됐다라고 보는 거죠. 장마당 얘기할 때 어떤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당에 돈을 바치고 나머지는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항공에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요. 항공사에서요. 네. 아 역시 뭐 기내식과 연관이 있나요?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뭐라도 만들 수 있어서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내면 그걸 가지고 또 기업을 돌리고 또 인민들에게 뭐 보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 네. 껍질과 포장지만 온 게 아니라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혹시 발견하신 적 있나요? 내용물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게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에서도 코로나19에 방역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랬죠. 발표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어떤 약을 썼을까 봤는데 고체 이산화 염소 포장지를 저희가 주은 거예요. 고체 이산화염소. 예. 네, 그런데 그게 실제 완제품이에요. 뜯어지지 않은. 네네.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한 요 정도 되는 비닐봉지에 네. 그 염소가 들어있는데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염소 그럼 약간 소독약 계열 같기도 맞아요. 한데요. 네. 우리 생각하면 락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근데 한국에서는 락스를 팔 때 이만한 용기에 액체로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액체로 팔면 유통도 어렵고 또 용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고체화시켜서 물에 희석해서 예. 쓰도록. 그러니까 요만한 비닐봉지 안에 그냥 알갱이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많이 발견하게 되는 종류 중에 하나였죠. 어제 저녁에 사용한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 따끈따끈. 예,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만. 네, 그 표현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섬에 주우러 가면 하루 종일 줍고 그 다음날 또 가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어제는 없었는데 밤새 떠밀려 온 게 있던 거죠. 와.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좀 중단하고 싶어요. 네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갈 때마다 새로운 걸 주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라면 있죠. 빨간 라면. 빨간 네. 라면 매운. 네. 네. 그 포장지와 북한의 즉석국수 포장지를 놓고 글씨를 지우고 보면 네. 어떤 게 남북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마구 그 허락도 없이 갔다가 맞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하지 마. 남쪽 거, 남한 거, 보면 안 돼. 소비하지 마. 이래 놓고는 네, 오히려 주민들은 이거 그걸 프라면이구만.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음. 필연적으로 그냥 삶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생활이죠.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네. 서로 다르래야 다를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8월 풀땅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8월 풀땅은 네. 어느 정당입니까? 모르겠네요. 우리 그 탈북민들이 네. 북한에 있을 때 파라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파라풀. 네. 근데 북한에서 그 탄산음료나 네. 당 성분을 낼 때 네. 설탕 대신에 쓰는 게 8월 풀땅이에요. 그 당이 달달한 설탕. 당이군요. 그리고 네. 8월, 7월, 8월 할 때 그 8월 풀인데 네네. 탄산음료 생산한다 뭐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뒤집어서 보면 설탕 대신에 8월 풀땅을 쓰는 그 상표 이를테면 뭐 음료병이 왔습니다. 탄산 단물 네. 사이다 왔는데 8월 풀땅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무슨 당에서 만들었나 가게 이름인가라고 할 그렇죠. 텐데 네. 설탕 수급도 안 돼서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를 또 읽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8월 풀땅이라는 단어에서 북한의 지금의 경제 상황들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맛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맛일까? 예. 네.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지금 북한의 사회와 이야기들을 작은 단서 같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계 생활을 네. 꼼꼼히 읽고 있는 저희가 지금 강동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북한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거기 가서 새 제품 가게에서 사면 되죠.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쓰레기를 줍고
힘들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분단의 현장들을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죠. 나의 시선을 벗어나면 밀려 내려온 쓰레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저 누가 버렸어, 누가 치워 이럴 텐데 네.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교수님 말씀처럼 나의 시선을 벗어나면 정말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와 여행이 펼쳐집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저기 백령도나 이런 지자체 분들 네. 북한에 계신 분들이 감사패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자연을 깨끗하게 지켜주셨고 네. 게다가 남북이 이어질 수 있는 네. 길도 열어놓으셨고 연구도 네. 하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 통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네. 학자로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정말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응원 드리고요. 네네. 제가 준 쓰레기야말로 이거야 원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책과 또 자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그 쓰레기 봉투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많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하나센터 센터장입니다. 정치외교학과 강동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